수억 원을 벌어들이는 상위 1% 초고수들이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단 하나의 금기는 바로 예측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밤새 차트를 뜯어보고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확신을 찾으려 고군분투할 때 시장의 포식자들은 이미 그 분석이 쓰레기통에 처박힐 확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마크 더글러스가 강조한 심리투자 불변의 법칙의 핵심은 시장을 이기려 드는 오만함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시장은 당신의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를 증명해주는 채점자가 아니라 그저 무작위적인 확률이 지배하는 거대한 파도일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법과 보조지표에 집착하지만 실제 수익의 80%는 기법이 아닌 심리적 무관심에서 결정됩니다. 손절을 실패의 증거가 아닌 사업을 하기 위한 당연한 운영 비용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계좌는 비로소 우상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패턴은 반복되지만 개별 결과는 언제나 무작위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뇌에 각인시키십시오. 도파민에 절여진 뇌가 갈구하는 확실성이라는 독약을 버리고 통계적 우위에 기반한 대응의 기계가 되어야 합니다. 정보의 과잉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전략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분석에 쏟을 에너지를 당신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데 집중하십시오. 시장의 무작위성을 신뢰하고 리스크를 기꺼이 수용하는 그 찰나의 깨달음이 어제까지 당신을 괴롭히던 차트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챕터 1. 수익을 내던 투자자가 한순간에 전부 날리는 충격적인 이유. 수개월 동안 단 하루도 손실 없이 수익을 올린 투자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계좌는 날마다 불어나고 자신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단 며칠 만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숙련된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현실입니다. 계속된 승리는 투자자에게 아주 위험한 감각을 심어줍니다. 바로 희열감입니다. 이 희열감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포지션을 무분별하게 키우도록 만듭니다.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처럼 손실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련한 투자자들조차 희열감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들의 계좌는 텅 비게 됩니다. 진짜 고수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승리가 이어져도 절제를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희열감에 취하지 않으려고 일식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들에게 투자란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손실의 범위를 철저히 제한하면서 확률적 우위를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수십 년간 단 한 해도 손실을 보지 않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진짜 비결입니다. 챕터 2. 열심히 공부할수록 오히려 망하는 투자자 심리의 충격적 진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진짜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충격적이게도 대부분은 시장을 이기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손실의 고통을 겪지 않으려는 두려움 때문에 공부합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투자의 성패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공부의 목적이 고통 회피와 자기 증명에 있는 순간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더 많이 공부할수록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집니다. 기대감이 높아지면 시장이 그 기대를 배신할 때의 고통은 더 커집니다. 고통이 커지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느끼고 다시 기대를 키우고 다시 실망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력의 블랙홀입니다. 이 블랙홀은 투자를 완전히 포기하는 순간에서야 끝나거나 문제가 시장이 아닌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서야 끝납니다. 인간의 뇌는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손실이라는 고통을 경험하면 무의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실패한 투자를 합리화하고 시장의 정보를 왜곡하고 불편한 신호들을 배제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본인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은 손실 위험을 충분히 각오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다수 투자자들이 빠지는 착각입니다. 챕터 3. 상위 1% 투자자만 아는 두려움을 없애는 심리 투자 전략. 그렇다면 최고의 투자자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꾸준한 승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두려움은 손실과 실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최고의 투자자들은 손실과 실수를 두려운 것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투자란 원래 손실이 발생하는 행위이고 내가 투자한 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할 때 숙련된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억을 벌 수도 있고 3천만 원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손실을 3천만 원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면 이것은 매우 유리한 게임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 투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흥미롭고 신나는 게임입니다. 반면 초보 투자자는 같은 상황에서 1억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에 압도되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분석도, 아무리 정확한 신호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시장이 주는 유용한 정보를 차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시장의 모든 순간이 위협이 아닌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신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심리적 우위이고 최고의 투자자들이 가진 진짜 경쟁력입니다. 챕터 4. 주식 고수들이 절대 시장 예측을 하지 않는 놀라운 이유.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예측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환율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다음 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러나 최고의 투자자들은 이런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측 자체가 투자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은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분석도, 아무리 많은 데이터도 시장의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슴 깊이 받아들인 투자자들은 예측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든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에만 집중합니다. 수십 년간 손실을 보지 않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나빠서 손실을 봤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 탓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시장이 중립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그 어떤 투자자에게도 고통이나 기쁨을 주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시장은 그저 정보를 흘려보낼 뿐이고 그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순전히 투자자의 마음입니다. 일본 에도 시대의 전설적인 투자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투자 실패에 좌절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련에 몰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에 떨어지는 꽃잎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람이 꽃잎을 움직인 것인가? 꽃잎이 스스로 떨어진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그의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시세가 움직이는 것은 시세와 시장과 마음이 모두 존재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시세와 시장만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빠뜨린 채로 투자를 해온 것입니다. 시세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임을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챕터 지금 당장 수익이 바뀌는 확률적 투자 마인드 완전 정복.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확률적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자가 되는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강력한 원칙입니다. 확률적 사고란 무엇인가요?
한 번에 투자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그리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거래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백 번의 거래를 통틀어 보면 확률적 우위가 높은 투자를 일관되게 시행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것은 예측 가능합니다. 전투에서 질 수 있어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확률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행에만 집중합니다. 확률적 우위가 있다고 판단한 지점에서 투자를 실행하고 그 이후에는 내버려둡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미리 정해둔 원칙에 따라 대응할 뿐입니다.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할 때 시장의 신호는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손실과 위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투자하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이 전혀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꾸준한 수익은 일관된 기준과 원칙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뼛속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무작위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도박처럼 예상치 못한 보상을 얻을 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자극에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이 충동을 인식하고 철저히 제어하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셋째, 시장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이 나에게 수익을 줄 것이라는 기대, 시장이 나를 배신했다는 분노, 이런 감정들은 모두 시장을 중립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시장은 언제나 중립적입니다. 무작위 투자를 자제하고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고통이 줄어든다고 무의식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 없이 무작위로 투자하고 잘못되면 시장 탓을 합니다. 최고의 투자자들은 이 본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시장 분석에 쏟는 에너지의 몇 배를 자신의 심리를 다스리고 원칙을 지키는 데 쏟는 것입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위험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투자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은 얼마인가를 명확히 설정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그 선에 도달하면 주저없이 손절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도 미리 정해둔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익을 실현합니다. 기열감에 취해 포지션을 무한정 키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투자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은 방법입니다. 시장에는 5가지 근본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리와 패배는 무작위로 나타납니다. 우위란 단지 어떤 일이 다른 일에 비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모든 순간은 특별하며 독립적입니다. 이 5가지 진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기대와 실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시장이 두려운 곳이 아니라 신비롭고 흥미로운 곳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실패했을 때 시장을 분석하여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대한 자신의 해석, 자신의 결정, 자신의 모든 행동을 되돌아보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항상 안에 있고 해결책도 항상 안에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주식 심리 투자이고 이것이 수십 년간 지속 가능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투자 성공은 마인드가 전부입니다. 기법은 그 다음입니다. 충분히 기법을 익혔음에도 계속 실패한다면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내가 왜 원칙을 어기는지, 내가 왜 시장 탓을 하는지, 그 질문들에 진지하게 답하는 과정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성공 투자자들이 뛰어난 통찰력이나 탁월한 기법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여러분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챕터 6. 99% 투자자가 모르는 손절매의 진짜 심리적 비밀. 손절매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절 기준을 몰라서 혹은 어디서 잘라야 할지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절매를 가로막는 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손절매는 심리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뇌는 손실을 시연하는 순간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도 팔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손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머릿속으로 아직 팔지 않았으니 확정된 손실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거짓말이 아닙니다. 뇌가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이 방어 기제는 너무나 강력해서 손절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기이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수익이 나는 포지션은 너무 빨리 청산하려는 충동이 생깁니다. 지금 팔지 않으면 다시 내려올 것 같은 두려움, 이 수익이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이 뇌를 지배합니다. 결국 작은 수익에서 빠르게 나오고 큰 손실을 오래 끌고 가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겪는 매매 패턴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공부를 더 한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진짜 고수들은 손절매를 감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이 투자를 종료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 둡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해 놓은 원칙을 실행할 뿐입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도중에 손절 여부를 판단하려 하면 그 순간 온갖 감정이 끼어듭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을 기계적으로 실행할 때는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손절매를 잘하는 투자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손절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손절은 계획대로 진행된 투자의 한 과정입니다. 원래 이 투자에서는 손실이 날 수 있고 그 손실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청산하겠다는 계획을 그대로 실행한 것뿐입니다. 이 심리 구조가 형성되면 손절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책하거나 후회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투자자의 손절 방식입니다. 챕터 7. 주식 수익률 폭발하는 매매 일지 작성법과 자기 점검의 기술. 투자 심리를 실제로 개선하고 싶다면 반드시 매매 일지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록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매매 일지는 자신의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이 어떤 심리 상태에서 매수 버튼을 눌렀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당시의 감정이 흐릿해지고 자신이 왜 그 결정을 내렸는지조차 불분명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자신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패턴을 모르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매매 일지는 단순히 언제 샀고 언제 팔았으며 얼마를 벌었는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기록은 이것입니다. 이 투자를 결정할 때 나는 어떤 감정 상태였는가? 두려움이 있었는가? 흥분이 있었는가? 아니면 차분했는가? 손절 기준을 미리 설정했는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계획대로 행동했는가? 아니면 감정에 따라 계획을 바꿨는가?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는 과정이
투자 심리를 진짜로 개선합니다. 매매 일지를 꾸준히 쓰다 보면 자신만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정 시장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원칙을 어기는지, 어떤 감정 상태일 때 최고의 매매를 하는지가 데이터로 쌓입니다. 이 데이터는 그 어떤 시장 분석보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정보입니다. 시장은 외부의 변수이지만 자신의 심리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매매 일지를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작성해 왔습니다. 그들이 일지를 쓰는 이유는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왜 그 결정을 내렸는지, 그 결정 과정에서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를 끊임없이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원칙을 만들어 나갑니다. 심리 투자의 실천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챕터 8. 부자 투자자들이 반드시 지키는 종잣돈 지키기의 결정적 원칙. 투자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잣돈, 즉 원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원칙을 이해하는 순간 투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원금의 50%를 잃으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100%의 수익을 내야 합니다.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되면 다시 100만 원을 만들려면 50만 원에서 100%의 수익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50%를 잃으면 100%를 벌어야 본전이 됩니다. 이 비대칭성을 이해하면 왜 원금 보호가 최우선인지 즉시 이해됩니다. 최고의 투자자들이 종잣돈을 지키는 방식은 매우 명확합니다. 단일 투자에 전체 자금의 과도한 비중을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확신이 강해도, 아무리 기회처럼 보여도 한 번의 투자가 전체 자금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조는 처음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포지션 관리이고 이것이 리스크 관리의 본질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포지션 관리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들은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 역사를 돌이켜보면 탁월한 종목 선정 능력을 갖춘 투자자들이 포지션 관리 실패로 시장에서 퇴출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종목 선정 능력을 가졌어도 철저한 포지션 관리와 손절 원칙 덕분에 수십 년간 꾸준히 수익을 올린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명확합니다. 종잣돈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은 레버리지에 대한 냉정한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원금을 순식간에 증발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숙련된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그리고 손절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 상태에서 사용합니다. 초보 투자자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깊은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종잣돈이 있어야 게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퇴출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챕터 9. 투자 멘탈 완전 무장하는 감정 중립 훈련법의 모든 것. 투자 심리에서 감정 중립이라는 개념은 매우 자주 언급되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감정 중립이란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매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인 이상 수익이 나면 기쁘고 손실이 나면 고통스럽습니다. 이 감정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감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판단을 지배하게 두는 것입니다. 기쁨이 포지션을 무분별하게 키우는 결정을 내리게 하고 공포가 계획을 버리고 무조건 청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감정 중립 훈련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매매 전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고의 스포츠 선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경기 전 항상 동일한 루틴을 반복합니다. 이 루틴은 뇌를 특정 상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흥분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최적의 집중 상태로 들어가는 스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고 반복하면 감정의 개입을 줄이고 원칙 기반의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나리오 기반의 사고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를 시행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입니다. 이 투자가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상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그것은 이미 예상된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미리 정해둔 대응을 시행할 뿐입니다. 감정 중립 훈련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자 외적인 삶의 균형입니다.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합니다. 피로하고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에서는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충동적이 되고 리스크 판단이 흐려지고 원칙을 지키는 자기 통제력이 약해집니다. 최고의 투자자들이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은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닙니다. 최적의 투자 심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수익이 연속으로 날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희열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수익이 이어지면 자신의 방법이 검증됐다는 과도한 확신이 생깁니다. 이 확신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매매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좀 더 큰 규모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번엔 손절 라인을 좀 더 여유 있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번엔 예외를 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연속 수익의 마지막 매매가 치명적인 손실이 되는 경우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챕터 10. 복리의 마법을 완성하는 장기 투자 심리와 꾸준한 수익의 비밀. 단기간에 폭발적인 수익을 노리는 투자와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만들어가는 투자는 심리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전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부를 만들어주는 것은 후자입니다. 복리의 힘은 숫자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매년 25%의 수익을 꾸준히 낸다면 10년 후 자산은 약 9배가 됩니다. 매년 50%의 수익을 내다가 한 해에 모두 잃는 것을 반복하는 것과 꾸준히 25%를 유지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계산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25%의 꾸준한 수익이 50%의 폭발적 수익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뇌가 큰 숫자의 자극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수익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완벽한 매매가 아닙니다. 꾸준한 매매입니다. 모든 거래에서 수익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기대값이 플러스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번의 거래 중 6번은 수익이 나고 4번은 손실이 나더라도 수익의 평균 크기가 손실의 평균 크기보다 크다면 그 투자 전략은 장기적으로 이깁니다. 이 단순한 수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일관성의 가치를 진심으로 이해한 투자자는 매매 스타일을 자주 바꾸지 않습니다. 시장이 나쁠 때, 전략이 잠시 통하지 않을 때, 주변에서 다른 방법이 잘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 이때 전략을 바꾸고 싶은 충동이 극도로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 충동에 굴복하는 것이 투자자를 방황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어떤 전략도 모든 시장 환경에서 동일하게 통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유효한 전략이라도 단기적으로 통하지 않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구간을 버티는 것, 원칙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것이 장기 투자 심리의 핵심입니다. 투자 심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것이 기교 심리입니다. 누군가 단기에 엄청난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의 차분한 매매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폭발적인 수익 인증이 넘쳐납니다. 이 환경에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자신의 방향을 유지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수익 인증들의 뒤에 어떤 손실이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투자 세계에서 비교 심리는 백해무익합니다. 자신의 전략, 자신의 원칙, 자신의 속도에 집중하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장을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충동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탐욕을 이기고, 비교 심리를 이기는 것입니다. 시장은 그 다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시장은 자연스럽게 수익을 허락합니다. 이것이 수십 년의 투자 역사가 증명하는 진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실패를 경험한 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그 투자자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실패 이후에 취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책과 분노로 빠져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패에서 배움을 추출하고 다음 매매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감정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다음 판단을 흐리게 만들지만, 후자는 실패를 성장의 재료로 전환합니다. 실패에서 배움을 추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매매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결과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매매를 결정할 때 나의 과정은 올바랐는가? 손절 기준을 미리 설정했는가? 원칙에 따라 진입했는가? 충동적인 결정이 개입됐는가? 과정이 올바랐다면 결과가 손실이더라도 그것은 정상적인 투자의 일부입니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다음 매매의 과제가 됩니다. 이 사고방식이 자리 잡으면 실패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장을 위한 피드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서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 그 뒤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진짜 부자 투자자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꾸준히 원칙을 지키면서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갑니다.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 10년 후의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투자 심리의 완성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심리를 다스리는 능력이고 원칙을 지키는 의지이며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용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투자자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투자자만이 결국 이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다는 것은 그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투자가 바뀌고, 투자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변화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단 한 번의 매매로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당장 당신의 예측부터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시장의 바닥을 잡으려 안다라는 개미들이 파산의 길을 걸을 때 월가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레리 하이트는 오직 추세라는 파도를 타고 어마어마한 자산을 일궈냈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매번 깡통을 차는 이유는 너무 똑똑하게 굴려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맞추려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돈이 몰리는 곳에 올라타는 추세 추종 전략이야말로 부의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유일한 티켓입니다. 레리 하이트가 강조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오르는 주식을 사고 떨어지는 주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파는 것. 그리고 리스크를 철저히 통제하는 수학적 원칙입니다. 자산의 단 1%만을 위험에 노출시키며 손절은 칼같이 수익은 무한대로 열어두는 이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을 경제적 자유로 인도할 것입니다. 차트의 복잡한 보조지표에 속지 마십시오. 대중의 광기가 만드는 거대한 흐름을 따라가는 자만이 하락장에서도 살아남고 불장에서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측을 멈추고 추세에 몸을 싣는 순간 당신의 계좌는 전례 없는 우상향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챕터 1. 난독증에 눈까지 안 보이는 장애인이 주식으로 수천억을 번 충격적인 비밀. 한쪽 눈은 태어날 때부터 멀었고 나머지 한쪽 눈도 거의 보이지 않으며 난독증까지 있어서 글자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던 사람이 주식 투자로 수천억 원의 자산을 쌓았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한 투자자의 삶이며 그가 남긴 투자 전략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이 따라하고 있는 검증된 방법론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레리 하이트입니다. 레리 하이트는 어린 시절부터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었고 학교 성적은 엉망이었으며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어릴 적에는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헤지펀드 역사상 최초로 운용 자산 10억 달러를 돌파한 전설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추세 추종 주식 투자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기업의 미래 가치를 예측하고 수많은 지표를 공부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레리 하이트는 그 모든 것 없이도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단순하다 못해 황당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르는 종목을 따라가고 떨어지는 종목은 즉시 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원칙이 연평균 50%에서 100%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손절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경험, 반대로 조금 올랐을 때 수익 시현을 너무 빨리 해버려서 그 이후 몇 배가 더 오르는 것을 멍하니 바라봐야 했던 경험. 레리 하이트는 이 두 가지 실수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을 망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추세 추종 투자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그 전략의 핵심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챕터 2. 주식 고수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추세 추종의 진짜 원리. 추세 추종이란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당분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당분간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원리를 투자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레리 하이트는 이 원리가 수백 년의 시장 데이터로 이미 증명되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800년간 84개의 시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추세 추종 전략은 단순 매수 후 보유 전략보다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핵심은 예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리 하이트는 경제가 어디로 갈지, 어떤 기업이 성장할지를 전혀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 사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팝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레리 하이트는 미래를 예측하려는 투자자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리 하이트보다 훨씬 앞서 살았던 경제학자 리카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카도는 포르투갈에서 쫓겨난 가난한 이민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 전쟁의 결과에 베팅하여 영국 국채를 최저가에 매수했고 영국의 승리로 국채 가격이 폭등하며 오늘날 기준으로 한화 약 1250억 원을 단번에 벌어들였습니다. 리카도가 남긴 3가지 황금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얻을 수 있는 선택권을 거부하지 마라. 둘째, 손실을 막아라. 셋째, 수익을 따라가라. 이 3가지 규칙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주식시장의 절대 원칙입니다. 레리 하이트는 이 리카도의 규칙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손실은 빨리 막고 수익 종목은 계속 따라가라. 이것이 추세 추종 주식 투자의 전부입니다.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주식을 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아실 것입니다. 하락하는 종목을 손절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수익이 조금 나면 빨리 팔고 싶은 심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레리 하이트는 바로 이 인간의 본능을 역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챕터 3. 개인 투자자도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추세 추종 실전 매매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레리 하이트의 전략을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종목 선정입니다. 레리 하이트는 4주간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을 매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주식 거래 프로그램의 특이 종목 신고가 창을 열고 신고가 기간을 20일에서 21일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관리 종목과 우선주는 반드시 제외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조건을 30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몰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거래대금이 많다는 것은 그 종목에 시장의 관심과 돈이 집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추세 추종의 출발점입니다. 시가총액은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형 종목들은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전문 투자자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경쟁하기 불리합니다. 그러나 시가총액은 작지만 거래대금이 많은 중소형 종목은 개인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중에서 상위 10개의 종목을 선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산 투자입니다. 선정된 10개의 종목에 소액으로 분산하여 투자합니다. 처음부터 한 종목에 크게 베팅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레리 하이트는 어떤 단일 거래에서도 투입 자산의 1% 이상의 리스크를 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레리 하이트가 쇼핑몰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가볍게 커피를 제안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처음부터 과하게 들이대면 실패했을 때 타격이 크지만 가볍게 시작하면 실패해도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손절입니다. 10개의 종목의 소액으로 분산 투자한 이후 손실이 나는 종목은 즉시 매도합니다. 1%라도 손실이 나면 주저하지 말고 잘라냅니다. 처음에 소액으로 분산 투자했기 때문에 이 손실은 전체 포트폴리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손실 종목을 팔지 못하고 버티다가 결국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추세 추종 투자에서 손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수익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입니다. 10개의 종목 중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을 추려낸 후 그 종목의 거래량이 급감하는 시점에 추가 매수를 진행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종목이 잠시 쉬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가 바로 추가로 진입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처음에 1주를 사서 종목의 흐름을 느끼고 괜찮으면 10주, 또 괜찮으면
20주 이런 식으로 상황을 보면서 투자 금액을 늘려나갑니다. 챕터 4. 이동평균선으로 상승 종목 골라내는 주식 고수들의 숨겨진 비법. 레리 하이트가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평균값을 선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이 선이 우상향하고 있다면 그 종목은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리 하이트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수하여 계속 보유하다가 자신이 설정한 손실 한도에 도달하면 매도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많은 투자 고수들이 강조하는 이동평균선의 기간이 있습니다. 21일 이평선, 51일 이평선, 121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이 모두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해도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4개의 이동평균선이 모두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단기, 중기, 장기 추세가 모두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종목은 추세가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세 추종 전략을 적용하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은 추세를 일찍 알려주지만 변동성이 크고 장기 이동평균선은 느리지만 더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간에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기간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자신만의 확률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레리 하이트는 특정 공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4주간의 신고가 전략입니다. 현대 추세 추종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처드 동케아는 4주간 신고가에 도달한 종목은 사고 4주간 신저가에 도달한 종목은 팔았습니다. 이것이 4주 규칙 전략입니다. 4주는 거래일 기준으로 약 20일에서 21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은 그 상승,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수백 년의 시장 데이터로 증명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로 연 20% 수익을 꾸준히 낸다면 10년 뒤에는 원금이 6배 이상이 됩니다. 연 50% 수익을 낸다면 10년 뒤에는 원금의 57배가 넘습니다. 추세 추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추세 추종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레리 하이트는 시장이 나의 친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장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얼마를 베팅할지, 언제 베팅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손실이 나면 빠져나올지는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투자에서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은 얼마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는 절대 투자를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도에 도달하면 즉시 매도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규칙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챕터 주식 초보도 따라하면 자산이 불어나는 추세 추종 완성 전략. 레리 하이트의 투자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늘 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겼다. 이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질 것을 예상하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인가 하고요. 하지만 이것이 추세 추종 전략의 핵심 철학입니다. 모든 투자에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되 수익이 나는 종목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레리 하이트는 큰 수익을 내려면 잠재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 베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번 소소한 수익만 챙기는 전략은 언뜻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수익을 쌓는 동안 반드시 찾아오는 큰 손실, 한 번에 그동안의 모든 수익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손실은 작게 자르고 수익은 크게 키우는 방법은 몇 번의 큰 성공이 수많은 작은 실패를 모두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실제로 레리 하이트가 관찰했던 트레이더는 1년에
약 20% 수익을 냈는데 그중 대부분이 한두 종목에서 나온 큰 수익이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소액의 손실로 정리되었지만 그 손실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분산 투자는 추세 추종 전략에서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레리 하이트는 경마장에서 어떤 말이 이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유는 승산이 높아 보이는 말들에 소액씩 분산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말에 대한 전문 지식이 오히려 없었던 것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확률에 따라 베팅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의 종목에 올인하는 것은 도박과 다름없습니다. 10개 이상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그중 한두 종목에서 대박이 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세 추종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레리 하이트는 자신이 정한 규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은 끝까지 보유하고 손실이 나는 종목은 즉시 정리하는 것. 이 단순한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손실 종목을 팔지 못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팔면 손실이 확정되는 것이 싫고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수익 종목을 너무 빨리 파는 이유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파지 않으면 수익이 사라질까봐 불안한 것입니다. 레리 하이트는 이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 자신의 최대 성공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꾸준히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반복하면서 자신만의 확률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 투자했을 때 몇 번이나 성공했는지, 성공했을 때의 평균 수익률은 얼마인지, 실패했을 때의 평균 손실률은 얼마인지를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투자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면서 전략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투자는 한 번의 대박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레리 하이트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게임에 뛰어들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베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베팅은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베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베팅이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추세 추종 주식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 추종은 주식 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환, 코인, 원자재 등 모든 금융 시장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장의 근본 요소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탐욕과 공포에 의해 움직이고 그 결과로 모든 시장에는 추세가 발생합니다. 상승 추세가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 추세가 강화되고 하락 추세가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 추세가 더욱 심해집니다. 이 인간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추세 추종은 영원히 유효한 투자 전략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십시오. 20일 신고가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 10개를 선정하여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십시오. 손실 종목은 즉시 손절하고 수익 종목에는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십시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신만의 데이터를 쌓아나가십시오.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는 종목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레리 하이트가 수십 년간 실천하여 증명한 추세 추종 주식 투자 전략의 핵심입니다. 주식 투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한쪽 눈은 멀고 나머지 눈도 거의 보이지 않으며 난독증으로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레리 하이트도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게임에 뛰어드십시오. 손실을 빨리 인정하고
수익은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분산 투자하고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고 결국 큰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6. 주식 투자자 90%가 망하는 이유와 추세 추종이 그 해답인 이유. 주식 투자로 돈을 잃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시장을 이기려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내가 시장의 흐름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레리 하이트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시장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도 시장 예측에서 빗나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예측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리한 게임을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추세 추종이 특별한 이유는 예측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목이 오를지 맞힐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 뉴스를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파헤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을 따라가고 내리기 시작하면 빠져나오면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레리 하이트는 이 방법으로 헤지펀드 역사상 처음으로 운용 자산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감정 때문입니다. 주가가 내려갈 때 공포감에 휩싸여 최저점에서 팔아버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 탐욕에 눈이 멀어 최고점에서 매수합니다. 결국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최악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추세 추종은 이 감정의 문제를 시스템으로 해결합니다. 규칙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손실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팔고 수익이 나는 종목은 추세가 꺾일 때까지 보유합니다. 감정이 아닌 규칙이 투자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에 집착합니다. 최대한 싸게 사서 최대한 비싸게 팔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레리 하이트는 이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저점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50% 하락한 종목이 다시 50% 더 하락하는 일은 주식시장에서 흔한 일입니다. 반면 추세 추종은 이미 오르고 있는 종목을 삽니다. 상승 추세가 확인된 후에 진입하기 때문에 저점에 비해서는 비싸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안전합니다. 방향이 확인된 열차에 올라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세 추종 전략이 통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의 속성에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모멘텀이 존재합니다. 어떤 종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이 추가 매수를 부르며 추가 매수가 다시 가격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이 선순환이 추세를 만들고 그 추세를 유지시킵니다. 반대로 하락이 시작되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그 이탈이 추가 하락을 만들며 추가 하락이 또다시 이탈을 부릅니다. 추세 추종 투자자는 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챕터 7. 절대 잃지 않는 주식 투자의 핵심. 리스크 관리의 모든 것. 레리 하이트가 수십 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는 수익을 내는 방법보다 손실을 막는 방법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에서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어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큰 손실로 계좌가 반토막이 나면 다시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은 금액을 100% 수익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레리 하이트가 제시하는 리스크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어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 투자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그 투자는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에서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손실 한도와 대응 방법이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일 거래에서 총 투자 자산의 1% 이상의 리스크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투자 자산이 1,000만 원이라면 단일 종목 거래에서 최대 1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보수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지키면 10개 종목에서 동시에 손실이 나더라도 전체 자산의 10%만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일 종목에 자산의 30%나 50%를 넣고 큰 손실이 나면 회복이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원칙은 분산 투자입니다. 하지만 레리 하이트는 분산 투자를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분산된 종목들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업종에 속한 10개 종목에 분산 투자했다면 그 업종 전체가 하락할 때 10개 종목이 동시에 하락합니다. 이것은 분산 투자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분산 투자란 서로 다른 시장 환경에서 각자 다르게 반응하는 종목들을 골고루 보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자신만의 손절 기준을 정하고 절대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레리 하이트는 자신이 설정한 손실 한도에 도달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즉시 매도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절 기준을 정해놓고도 막상 그 기준에 도달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미룹니다. 오늘 떨어졌으니 내일은 오르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레리 하이트는 이것이 투자자를 망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손절 기준은 감정이 없을 때 냉정하게 정한 것입니다.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시스템 투자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수익이 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추적 손절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추적 손절매란 주가가 오를수록 손절 기준점도 함께 올려나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에 산 종목이 1만 5천 원이 되었다면 손절 기준을 1만 2천 원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2천 원의 수익은 확보하면서도 추세가 계속되는 한 종목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면 손절 기준도 함께 올리고 결국 추세가 꺾여서 손절 기준에 닿았을 때 매도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수익 종목을 너무 일찍 팔지 않으면서도 적정한 수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챕터 8. 주식으로 매년 수익 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투자 습관. 레리 하이트를 비롯해서 추세 추종으로 큰 성공을 거둔 투자자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훈련과 반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이 쌓이면 주식 투자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가장 중요한 습관은 거래 일지를 쓰는 것입니다. 모든 매수와 매도를 기록하고 그 이유를 적으며 결과를 분석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매수했을 때 수익이 났는지, 어떤 조건에서 손실이 났는지를 데이터로 축적합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일지는 자신만의 투자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수십 번의 거래가 쌓이면 자신의 투자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조건이 무엇인지, 가장 손실이 많이 났던 상황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감에 의존하는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에 의한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같은 방법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추세 추종 투자에서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몇 번 시도했는데 기대만큼 수익이 나지 않으면 전략을 바꾸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투자 전략은 최소 수십 번은 반복해야 그 전략의 진짜 성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10번 중 6번 수익, 4번 손실이 나는 전략도 처음 10번 중에 우연히 7번이 손실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략을 바꾸면
그 전략의 잠재력을 확인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을 충분한 횟수만큼 반복해야 진짜 확률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시장을 매일 모니터링하되 불필요한 매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추세 추종 투자자는 자신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 나타났을 때만 진입합니다. 시장이 지루하다고 느껴져서 또는 주변에서 어떤 종목이 좋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기준 없이 매매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레리 하이트는 시장이 달아오를 때 뛰어들었다가 반대로 내려가면 빠져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추세 추종 투자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레리 하이트는 손실을 비용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업을 하면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듯이 투자에도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바로 손절 손실입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손절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투자를 정리하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기 위한 비용입니다. 손절을 잘하는 투자자가 결국 살아남고 큰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전략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변합니다. 몇 년 전에 잘 통했던 방법이 지금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전략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번 다른 전략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 원칙인 추세 추종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어떤 조건에서 진입하고 어떤 조건에서 손절할지, 분산 투자의 종목 수는 몇 개가 최적인지 같은 세부 사항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나가는 것입니다. 챕터 9. 주식 고수들이 절대 말 안 해주는 상승 종목 선별 기준의 모든 것. 추세 추종 투자에서 종목을 선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단순히 오르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종목이 진짜 강한 상승 추세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레리 하이트를 비롯한 추세 추종 투자의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고가 돌파입니다.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의 최고가를 돌파하는 것은 강한 상승 추세의 신호입니다. 기존에 그 가격에서 팔았던 투자자들, 즉 매물이 모두 소화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신고가를 돌파하면 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상승이 더 쉬워집니다. 4주간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은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 종목의 상승을 인정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도 함께 증가한다면 그 상승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하여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그 상승은 불안정합니다. 소수의 세력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를 보면서 추세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량이 많아도 주가가 낮은 종목은 실제로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작을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거래량의 주가를 곱한 것으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이 그 종목에 몰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은 그만큼 시장의 관심과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0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네 번째는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모든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고 있다면 이것은 강력한 상승 추세를 나타냅니다. 단기, 중기, 장기 투자자 모두가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추세 전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확인하는 습관은 추세 추종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비율입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인 종목의 일일 거래대금이 300억 원이라면 시가총액의 30%가 하루에 거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회전율로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시가총액이 10조 원인 대형 종목의 거래대금이 300억 원이라면 시가총액 대비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절대적인 거래대금의 크기보다 시가총액 대비 상대적인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은 종목은 그만큼 활발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세가 발생하기 좋은 환경임을 나타냅니다. 종목 선별 기준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실전 진입 타이밍입니다. 추세 추종 투자에서 가장 좋은 진입 시점은 상승 추세 중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눌림목입니다. 강하게 상승한 종목이 잠시 숨을 고르며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진입하면 위험 대비 수익 비율이 매우 유리합니다. 이 구간에서 손절 기준을 눌림목의 저점 아래로 설정하면 손실 한도는 작고 수익 가능성은 크게 됩니다. 레리 하이트가 외로워 보이고 심심해 보이는 여성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거래량이 줄어들어 잠시 조용해진 종목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챕터 10. 추세 추종으로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과정. 추세 추종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손절해야 할 때 못하고 수익이 조금 나면 너무 빨리 팔고 규칙을 정해놓고도 지키지 못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가 투자에서도 그대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배우고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 추세 추종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을 따라 사면 이미 많이 올랐으니 곧 떨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고점 공포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의 역사를 보면 강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높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배가 된 종목이 3배, 4배, 10배가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추세 추종 투자자는 이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고점 공포를 극복하고 추세를 믿는 것이 추세 추종 투자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심리적 훈련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빈번한 손절에 의한 심리적 타격입니다. 10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했을 때 그중 6개나 7개 종목에서 손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속으로 일어나면 내 전략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추세 추종 전략의 수익 구조는 이렇습니다. 여러 번의 작은 손실과 소수의 큰 수익으로 이루어집니다. 10번의 거래에서 7번 손실, 3번 수익이 나더라도 7번의 손실이 각각 1%씩이고 3번의 수익이 각각 10%씩이라면 전체적으로는 큰 수익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추세 추종 투자자로 성장하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수익 종목을 오래 보유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5% 나면 팔고 싶고 10% 나면 더 팔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추세 추종의 진짜 큰 수익은 100%, 200%, 심지어 그 이상 오르는 종목에서 나옵니다. 이런 종목을 10% 수익에서 팔아버리면 나머지 190%의 수익을 놓치는 것입니다.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절대 팔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추적 손절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추적 손절매를 사용하면 추세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보유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진짜 추세 추종 투자자로 성장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식이 쉬워졌다고. 예전에는 어떤 종목을 살지, 언제 팔지를 결정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는데 추세 추종 원칙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 기준이 명확해졌다고 합니다. 감정이 아닌 규칙으로 투자하니 스트레스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레리 하이트가 스트레스 받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던 말의 의미를 그들은 몸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추세 추종 투자를 꾸준히 실천하면 복리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매년 20%씩 꾸준히 수익을 낸다면 10년 후에는 원금이 6배 이상이 됩니다. 매년 30%씩 수익을 낸다면 10년 후 원금은 13배가 넘습니다. 한 번에 대박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꾸준히 수익을 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짜 부자로 가는 길입니다. 레리 하이트가 35년 동안 추세 추종을 실천하며 엄청난 부를 쌓은 것처럼 여러분도 꾸준함만 있다면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도 추세 추종 투자자에게는 기회입니다. 강력한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 추세 추종 투자자는 손절 기준에 의해 자동으로 시장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현금을 보유한 채로 다음 상승 기회를 기다립니다. 주식 시장은 반드시 다시 오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폭락은 결국 회복되었습니다. 추세 추종 투자자는 폭락 이후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진입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시장의 하락은 최소화하고 상승은 최대한 활용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천재적인 두뇌도 방대한 금융 지식도 특별한 인맥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올바른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실천력입니다. 레리 하이트는 읽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도 그것을 해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레리 하이트가 갖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전략을 미리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추세를 따르고 손실을 빨리 인정하며 수익을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주식 투자에서 진짜 부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